즉 우리 랩스코인 채널이 하나 또 있죠. 그 랩스코인 채널에서 보면 제가 했던 얘기들을 간추려서 잘 났는데 거기에서도 그렇죠. 눌린 자리는 준다. 그러니 마음 급히 하지 마라. 그게 요약을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이제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하냐면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한계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계가 보인다. 요 한계가 보인다라는 게 시장이 활황인데 지금 활황 아니, 뭐야 이거 왜 이래 다시 활황인데 잘 안 써지네. 활황인데 활황 중에서도 조정이 들어오고 그리고 얘가 상승을 이어가더라도 활황이니까 올라가더라도 얘가 더 이상 가지 못하는 한계점이 보일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의미였었거든요. 이럴 때 눌리면 어떤 놈이 누가 어떤 종목이 그 다음에 유망하게 올라갈 거냐. 뭐 제가 신이 아닌 이상이야. 그거를 정확하게 다 찝을 수는 없지만 좋아 보였던 것들은 있죠. 그때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게 이전 파동의 조정, 이 조정을 뚫은 놈, 즉 MSB가 발생한 놈. 어느 방향으로? CHOCH죠. 하락 방향이었다가 마지막 조정을 줬던 이런 데나 이런 자리를 뚫어버린 놈이 조정이 들어오는 놈. 이런 놈들을 봐야 한다. 걔네들이 오히려 더 유명하다. 근데 이 와중에도 중요했던 건 아직 의문 안에 있는 놈들이 많다. 걔네가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의문 안에서 놀다가 빠져나와서 이런 애들이 크게 가더라. 얘네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도지랑 뭐 에이브 이런 애들이었죠.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될 시간이 슬슬 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거를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존에 원래 제가 뭐 비트코인 코인 관련해서 말씀을 저희가 대체로 그걸 얘기하지만 코인이야 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비트가 이러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장대봉이고 그렇죠? 장대봉인 상황에서 고점 나오고 고점 갱신에 실패하면서 저점 갱신에 실패하면서 옆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뭐다? 당연히 벌지 이후에 스퀴즈로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건 제가 누누이 얘기하던 거니까 봅시다. 진짜 그런지. 얘기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시간봉에서 보더라도 벌지 이후에 스퀴즈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아하니 시간봉으로 해서 옆으로 길어지고 있는데 이때 파동이 잘 보셔야 돼요. 소파동이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고점을 뚫어내서 올라가게 되면 이건 요 파동에 대한 스케일이에요. 그러니까 즉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얘기하면 1시간짜리에서 나온 파동이란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1시간짜리일 뿐이지.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지금 20개 봉 안에서 나타나는 그 강력한 상승 추세 이후에 벌지가 나오고 스퀴즈가 나오는 거에서 직전 고점을 뚫어주고 예전의 추세대로 가는 BOS를 형성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얘를 한 타임 더 올려서 4시간으로 바꿔보고 나면 자 밴드워크를 보여주고 밴드워크 보여주고 얘가 여기서부터 벌어지던 게 꺾여서 안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뭐죠? 똑같죠? 아까 1시간 봉에서 보던 거랑 즉 벌지 이후에 스퀴즈로 가는 과정인데 그게 시간봉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작은 스케일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볼리저 밴드를 볼 때 보면 우리가 상승 파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곳들이 뭐 여러 군데를 찝을 수 있겠지만 작도 지우고 자 여기서 시작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밴드워크 하다가 조정 밴드워크 하다가 조정 밴드워크 익스펜션 나오고 밴드워크 하다가 조정 밴드워크 쭉 가다가 요거 결국 익스펜션이고 그러다가 조정해요. 그러면 시간봉에서 여기서 나온 거
4시간봉에서 이렇게 나온 거, 그리고 그 전체 파동이 연속된 이것들, 여기로 보든 여기로 보든 여기로 보든 이 파동의 연속이 4시간보다 더 긴 타임에서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스튜디오 플레이님. 그럼 이게 과연 무엇을 얘기하느냐? 1시간짜리 4시간짜리 사이즈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이 전체가 이렇게 나오는 건 이거 어렵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날봉을 보셔야 될 때가 됐어요. 지금 스케일은 날봉을 보는 겁니다. 최소한. 왜냐? 날봉에서 꾸둑꾸둑 올라온 파동이 폭발을 나타냈고 폭발에서 아직 밴드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밴드가 벌어져 있는 상황, 예전에 스튜디오 플레이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밴드 폭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는데 와이코프랑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둘이 엮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 뭐 사케다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케다 오법에서 3산이나 역삼산과 같은 변곡점을 잡아내야 되는 이런 패턴들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인사 2번 했어요. 아까 마이크 끄고 말했어요. 자, 이런 패턴들 있는 거. 그 다음에 와이코프에서 매집과 분산 요 2개, 얘는 공통점이 있죠. 뭐죠? 강력한 파동. 그쵸? 이 강력한 파동이 BB로 연결되면 익스펜션이잖아요. 폭발. 그쵸? 폭발. 글자가 나 원래 이렇게 못 쓰지 않는데. 어쨌든 폭발. 이런 것들이 지표로 보나 이론으로 보나 둘 다 가능한 건데 얘가 날봉에서 보아하니 장대봉이 지금 나왔다 이거죠. 근데 볼린저 밴드도 폭발이 나왔다라는 건 이 프레임 안에서 나타나는 스케일의 파동의 쇠약은 아직 다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가능성, 시간이 더 소요된다. 고점 부근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얘가 지금 현재 나온 저점은 여기지만 여기 밴드 상단에서 지지를 받았지만 요 자리지만 얘가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저점이 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저점의 출현은 이 상승 파동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그 지점을 잠재적으로 알려주는 자리가 되겠죠. 지금은 저 흰 라인이겠지만 저점이 더 생성된다면 그 자리까지가 마지노선일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 구조의 하단이 여기지만 추가적으로 생성되면 여기가 될 수도 여기가 될 수도 여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상황이 오고 있을 때 시장 구조에서의 저점을 형성했다 치던가 아니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기존의 추세는 상승이니까 지금은 활황이니까 이 활황장에서 잠재적 지지 말고 잠재적 저항이 나오는 구간이 현재는 여기라는 건데 얘는 아직 파동의 쇠약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는 없죠. 아직은. 얘가 조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4시간 봉, 1시간 봉에서 봤다시피 캔들은 갇혀 있어요. 이러니 여러분은 이럴 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트의 추이를 봐야 돼요. 왜냐면 최근에 저희가 계속 요 몇 달간 알트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좋은 알트들 작전주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걔네들로 뭐 재미도 보셨겠지만 얘네들이 뭐 지금 도지나 에이브 뭐 솔라나 이런 그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애들을 제외하면 아직도 바닥이에요. 아직도. 그리고 아직도 한계점에서 얻어맞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가 상승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상승하기 위한 조건이 있으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우리 이거 매집의 기준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와이코프의 매집 또는 사케다오빠의 3산, 역삼산이죠. 바닥이니까. 또는 매집의 기준에서 생각해 봅시다. 얘네가 나오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가장 중요한 거. 아는 사람.
얘네를 판정 지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조건 1번 조건 뭡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맞아요. 브린이 어서오고. 강한 추세입니다. 어디서? 이전의 하락이 강한 추세.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매집으로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자리를 만들려면 얘가 곧 노력이죠. 노력. 돌아가기 위한 노력. 매수세와 같은 것들. 이 매수세가 와이코프에서는 노력과 결과의 법칙으로 말미암는 거고 그거는 곧 상승 다이버전스를 말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새로운 매수세예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강한 추세가 있었느냐 그리고 노력이 있었느냐인데 이때 와이코프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대충 그릴게요. 자, 여기서 요 자리는 스프링이 나오고서 어떻게 되죠? 요렇게 올라가면서 이 자리를 와야 되죠. 지지해야 됩니다. 가오님 어서오세요. 한가한 임장님. 자, 요 자리를 지지해야 돼요. 이 모습은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이 자리는 아니겠느냐. LPS.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다른 알트코인의 위치가 비트가 재채기를 하고 기침을 해서 조정을 주고 막 이럴 때 그들이 빠져서 떨어져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현재의 위치가 앞으로 나올 위치가 저기는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저기가 맞다면 금세 반등할 수 있거든요. 어디까지? 이 시장 구조를 부시기까지. 그러면 이 시장 구조를 부시는 이 자리 AR은 여기가 PS죠. 그러면 여기 이 페어 밸류 갭을 트라이 하기 위해서 여기를 도전하기 위해서 강세 신호가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비트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오늘 알트들이 대체로 떨어졌는데 이때 지금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여기 와선 고민을 못해요. 강세 신호 자리에선 순환매가 돌면서 자금이 막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큰 폭의 상하락을 주고 또는 심정지 차트처럼 움직이지 않고 변동성이 너무 강해서 꼬리들 계속 동반하고 호가는 비어서 날아다니고 그래서 갭이 계속 뜨고 호가가 이래버리는 상황이 와요. 이러면 여러분은 까딱하면 털려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조금 욕심내는 순간에 본전에 와버려요. 이러면 매매 진짜 바쁘게 해야 되거든요. 송파동 개민이 어서 오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요 자리 여기서 바닥에서 스프링이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요 한파동이라고 칩시다. 이런 테스트가 나타난 다음에 얘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도달하고 떨어졌어요. 여기든 지금 자리가 이때 요런 자리 이렇게 장대봉으로 올라가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탑승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이 시기에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비트가 이러고 있을 때 다음 새로운 알트들 걔네들은 어떤 자리에 현재 위치해 있는가 그 안에서 MSB는 발생했는가 즉 이 MSB는 CHOCH죠. 아까 말씀드렸던 얘는 발생했는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요인이 있는가 여기서 이 하락할 요인이 있는가라면 뭐가 될까요? 자금이죠. 자금 이동이 충분히 알트 쪽으로 이동을 했는가요? 알트 쪽으로. 그러면 얘를 확인하려면 단순히 우리가 보는 뭐 아까 그 황홀님이 도미넌스랑 알트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봅시다. 밑에 지금 보이는 차트 3개가 토탈 1, 토탈 2, 토탈 3입니다. 여기서 토탈 1은 비트를 포함한 모든 알트코인 종목, 코인 그 크립토 시장 전체를 얘기하고요.
이 토탈2 가운데 거 이거는 요거 지금 요거 제가 이렇게 이게 요놈 가운데 거 요거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거고요. 토탈3인 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겁니다. 근데 같은 시점에 제가 이렇게 보면 십자가가 같은 지점으로 가죠. 이렇게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나타난 저항을 비트는 진작에 애진작에 뚫어냈고 이더리움은 가지 못했어요. 다른 알트는 고점 갱신에는 성공했어요. 즉 이전의 상승 추세인 BOS는 만들어냈다는 뜻이에요. 얘는. 그러면 이렇게만 보더라도 현재 알트로 자금이 이동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유입이 됐다. 여기서 이동이라 하면 비트코인의 자금이 알트로 이동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포함이고 새로운 자본의 유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이더만 못 가고 있지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알트코인들은 충분히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저번 주 일요일인지 저번 주 수요일인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더 이상 천장이 없는 비트코인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이더를 봐라. 이더는 우리한테 충분한 지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얘가 표지판인 거죠. 자, 첫 번째 알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조건 이전의 하락의 마지막 조정 파동 얘가 1번 조건이었죠. 얘를 뚫은 놈, 돌파한 놈이라 했어요. 얘는 결국 CHOCH였단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조건 뭡니까? 이렇게 뚫어내는 결국 파동이 하나는 완성돼서 상승이 나왔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나타난 하락은 이 상승 파동이 나왔던 그 변곡점 그 자리가 스탑로스 지점이고 여기가 우리가 손절칠 자리고 여기가 깨지기 전까지 나타난 조정은 전부 눌림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눌림 2번이 제가 좀 전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걸로 연결시켜서 와이코프나 우리가 배운 게 와이코프니까 역삼상과 같은 형태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변곡이 나타날 수 있느냐란 얘기입니다. 이게 크게는 전체 주봉에서 돌아갔던 자리에서 나온 상승이고 그때 나왔던 조정 자리를 깨부신 놈이어야 하면서 여기서 나온 이 하락 파동이 앞에 상승 스케일을 훼손시키지 않는 한에서 나타나는 작은 스케일의 또 다른 매집의 모습이 보여져야 그래야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이거 언제까지 유튜브와 SNS만 보며 매매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합리화는 그만 올바른 경제관념이 필요합니다. 코인랩스에서 투자의 방향성, 나만의 투자 방법을 배워보세요.